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부동산 얘기 좀 할게요.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자, 최근에 부동산 거래, 서울 부동산 거래를 보면 10개 중에 1개가 신고가라고 그래요. 자, 요즘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대형 평수가, 대형 평수는 거래가 잘 되질 않거든요. 뭐 2년 전에, 3년 전에, 거래됐던 게 최근에 거래되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뭐 3년 전에는 뭐 가격이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 22억이던 게 44억,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건 이제 참고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집값이 폭락할 때 집값을 방어를 했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정책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분양을 하면 다 완판이 되잖아요. 그 완판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존의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기존의 집값보다 싸게 분양하거나 조금 높게 분양하거나 그러니까 다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을 나중에 기존의 그러니까 구축을 팔아서도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 그죠? 살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기존의 집값이 떨어졌어. 폭락했어. 그죠? 그러면 지금 분양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나라 건설사도 한 반 정도는 부도가 난 거야. 그죠? 정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값 부양을 한 거야. 거기에 우리는 춤을 춘 거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고, 지금도 무리하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똘똘한 한 채라고 또 비싸게 갈아타는 수요가 있고, 자,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네,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만큼만 사면 되는 거야.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기 신도시 기다려라.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5억에서 6억이야. 뭐 통계에 나온 걸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한 소득이 뭐 통계로 나온 거는 월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한 474만 원. 뭐 그리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뭐 560 몇만 원. 뭐 그렇다 치더라고요. 자, 그것 가지고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예? 못 사죠. 그죠? 12억에 6억 융자를 받아야 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바로 기존의 집값이 떨어지질 않는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정부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항상 정부와 금융계, 그죠? 은행이 이렇게 한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는 거야. 뭐 조금 은행은 가계대출을 늘려야 돈이 이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죠?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은 돈 나오면 정부와 이렇게 의견 조합을 해서 금리를 싼 상품을 만들고 그게 뭐 특례 보금자리고 그리고 은행 자체로 대출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DSR 가지고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50년짜리 대출을 만들어서 또 내보내고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죠. 계속해서 인플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분양을 받아라. 그런 게 어떤 그런 공포감을 신문에서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분양가에 분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고분양가에 계속해서 내놓는 상태이고. 자, 결국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의 충격밖에 없어. 내가 보기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데 사실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넣어놓을 데가 없어. 그죠? 딱 넣어놓을 때는 주식, 채권 뭐 예금 금리 뭐 똑같은 거니까 금리 상품, 그 다음에 부동산이거든.
근데 주식은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주식 시장 돌아가는 거 보라고. 완전히 이건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어. 그냥 2차 전지에 100배 오른 주식에 막 그거 뭐 마통에 뭐 그다음에 전세 대출 받은 금액으로 또 넣고 대출 받아서 또 넣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점 치고 얼마 빠졌어요? 한 30% 빠졌나? 그러고도 다 물려 있잖아. 그리고 우량주들은 계속 떨어져. 막 5% 6%금리 배당 주는 상품들 좋은 주식들은 사면 계속 떨어져. 이건 가치가 없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자산 가치 대비 뭐 PBR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10인데 0.2, 1점,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되는 거야, 주식이. PBR이 0.2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떨어져. 그거 누가 주식을 투자를 하겠냐고. PBR 0.2에 한 3%에서 5% 금리 줘도 안 사, 사람들이. 우량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건전하냐고. 이게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만 들어가겠어요? 투기주만 들어가는 거야. 초전도체니 그럼 오늘도 막 그 주식이 폭락하는데 전부 다 거기만 들어가고 있잖아. 투기주에 다 몰빵하고 있잖아. 이게 주식시장에 가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가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주식도 안 해. 그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은행에 넣는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 넣으면 이게 집값이랑 은행 이자랑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내 자산이 불려나는 것과 부동산을 사서 자산이 불려나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은행에 넣어놨더니 한 3년 넣어놨더니 그래도 이자 5%씩 해서 한 15% 벌었어. 한 1,000만 원 넣는데 1,150만 원이 된 거야. 근데 집값은 2천만 원이 된 거야.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10억짜리가 20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넣어놓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동산에 넣는 거야, 지금. 똘똘한 부동산에. 그러니까 마용성, 강남, 그런 데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현상을, 깨부실 수 있는 거는, 우리 내생 변수 가지고는, 이게 쉽게 깨부셔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 외생 변수가 터진 거야. 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터진 거지.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중국이 심각하냐면, 중국 부동산 신탁사요. 63조 원의 지급을 연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63조 원을 신탁 한 사람들에게 도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돌려주고 있다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부도난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다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과 시노오션이 디폴트 위기에 있다. 자, 문제는 지금 이것만 터지는 게 아니지. 중국 상황을 보면. 그죠? 중국은 지금 집을 살 사람이 없잖아.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실업률이 21%, 22% 나오는데 그 청년 실업률이 그죠? 누가 집을 사겠냐고. 뻔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 운영 업체인 중농국제신탁이 최근 63조 원의 만기 상품을 연기했다. 이거 자꾸 이상한 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국의 중농국제신탁은 진보홀딩스와 자산관리그룹 중주계 산하 자산운용업체인 중농국제신탁에 5억 4천 이상을 맡긴 사람이 한 최소 10만 명에 달한다. 자, 이 회사만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터질까봐 문제가. HSBC 최근 보고서를 통해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투자가 위험하다는 시장 인식이 형성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영 업체들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